자,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어제 지났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겨울의 입구에 와 있는 거죠. 오늘 가을밤, 만추의 가을밤인데 정말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중한 분을 모셔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민주야 놀자, 고양 민주시민 활동가 워크숍 그 8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민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진걸 강사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활동하는 영역이 넓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오셨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오신 상황입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시고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각각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여러 군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 이런 것도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NGO 활동에 참여했던 우리 시대의 훌륭한 시민운동가십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한 50분 정도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은 지금 현장 참석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과 병행해서 온라인 유튜브로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입장하시면 오늘 진행하시는 민주야 놀자 안진걸 소장님 편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사로 오신 안진걸 소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복돋고 또 시민들 연대로 확장하려면 저희들에게 이제 시민단체도 필요하고 이런 포럼도 필요하고 이런 또 강의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어찌됐든 언론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로 돌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언론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요. 저 전에 강의하신 분도 봤는데 그다음에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이라는 모임도 정말 반갑고 그리고 그 포럼이 유튜브로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아직 구독자는 어느 정도? 예, 제가 오늘 좀 몇 명 늘리겠습니다. 저부터서 좀 이따가. 왜냐하면 지금 안진걸 TV로도 지금 생중계가 동시에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나 보면 와 50명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이 저녁 모임하러 가고 왜냐면 지난주에 듣기에 너무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임도 자제들 하셨잖아요. 착하셔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모임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동네 자영업자들도 지난주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모임이나 이런 게 많이 막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50명 와서 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모임 대 모임으로 유튜브 대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서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걸 TV 구독자들이 이제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TV 구독자로 여러분 저 안진걸 TV로 봐주신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으로 오늘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또 안진걸 TV를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해주시면 이게 상생이죠. 윈윈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실제 그 안진걸 TV 방송하다가 제가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진걸 TV 홍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홍보 피켓도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만들어준 캐리커처, 아트 만들어하는 유명한 작가님이 만들어놓은 캐리커처에 이렇게 안진걸 TV 10만 가자. 아직은 6만 5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정말 10,000명, 20,000명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훌륭한 유튜브님들이 계시니까
또 이제 유튜브를 또 너무 확증 편향을 유튜브가 가중시켜서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안진걸 TV도 하고 있는데 안진걸 TV를 통해서 오늘 행복한 미래 교육 포럼이라는 고양시에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는 거 널리 알릴 수 있고 저도 기쁩니다. 예, 바로 그냥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만 보셔도 그냥 이게 시민 참여이고 지역의 조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려야죠. 경제 민주화해야죠. 학근이고 학생들 만나서 같이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죠. 장애인들 자립생활 해야죠. 반값 등록금 해야죠. 대학 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 교육 연구해야죠. 사학비리 추방해야죠. 참여연대라는 큰 단체도 있었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사실상 1인 NGO. 조직원이 상근자만 50명이 된 큰 조직의 사무처장을 하다가 혼자서 혈혈단시 민생경제를 하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작은 시민 모임이나 작은 시민단체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서러움이 있는지 또 다 잘 알게 됐어요.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막 이제는 간사님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피켓도 같이 만들어주고 보도자료 써주고 기자한테 뿌려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거의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명서도 제가 직접 쓰고 고발장도 막 변호사님이 써주면 변호사님 바빠서 대충 써주면 제가 직접 막 보강도 하고 법정 찾아가면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근데 이제 보도자료 막 없으니까 막 기자들 있잖아요. 명함 받은 거에다가 일일이 연락해갖고 제발 보도 좀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한두 명이서 NGO 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작은 NGO일수록 작은 시민 모임일수록 더 우리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신경 써줘야 돼요. 경제정책에서 지자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심지어 조 바이든도 일본의 기시다도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는 중간층 이하를 돕겠다. 부자나 대기업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미 잘 산다. 잘하고 정부는 약한 사람들, 경제 약자들 특히 중간층 이하 중산층 서민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려서 내수도 활성화된다. 이게 프랭클 루즈벨트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지역 모임 활성화에서도 큰 모임은 사실 지자체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큰 모임은 물론 그런 이런 민변이나 참여나 경시련 같은 환경운동의 이런 모임도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작은 모임, 신생단체, 최근에 생긴 NGO, NPO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 그 이제 균형도 좀 잡히는 거죠. 시민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낙선운동이란 것도 이제 실무자로 같이 해봤었고요. 시민사회 활동했던 거 책으로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이제 좋은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동안 이제 후원을 못 했는데 참여연대 다닐 때는 월급이 적어가지고 처음에 25만 원도 막 받고 그 다음에 50만 원 받고 25만 원 99년도 25만 원 나왔는데 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 월급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차마 25만 원 받는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4년제 대학 그렇게 힘들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100만 원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막내는 20만 원씩만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으로 한 몇 달을 살았던. 근데 아직도 어머님은 모르세요. 어머님 알면 마음 아파하시겠죠. 비밀로 해주십시오. 어머니께는 시골에 계시니까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예,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사무처 임기를 끝내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막 MC 같은 것도 맡아보니까 돈이 좀 들어오더라 해서 이제 막 시민단체 마구잡이로 막 회원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4.16년대, 인권재단 사람, 그러니까 안전단체, 인권단체, 언론개혁단체, 친일파 추방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통일단체, 평화단체, 이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금융 이슈도 심각하잖아요. 이자 폭리가 너무 심각하고 불안전 판매로 많이 당하니까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도 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시민 조직화, 또 시민 참여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또 하루에 일과를 할 때 또 일주일의 생활을 정리할 때, 한 달 생활할 때, 그다음에 동네를 사는데 제기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정직하게 소통하는 게 시민참여, 시민조직화다.
이자가 너무 비싸다. 지금 집집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난리잖아요. 물론 지역 NG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이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건.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완전히요. 자, 예를 들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의 공공요금 급등까지, 거기에다 전통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과중 한국 사회에서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안 한다면 고양시라도 나서라. 가까운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화천은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를 하고 있더라. 왜 우리 고양시 이걸 못하냐?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물론 고양 시민들의 총의를 거쳐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니까 그게 무조건 100% 옳은 정책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게 자, 아동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면 대부분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려고 타거든요.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른들이 그 정도는 책임져 주자라고 그 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근거리 배정 원칙이 있는데 장거리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지원하는 면도 있고요. 걸어다니는 학생은 교통비 안 들잖아요. 근데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데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건데요.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서민 중산층 가정에는 대중교통비가 한 달에 몇만 원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몇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요. 지금 다들 지갑 몇이면 포인트 다 있으시죠? 그 슈퍼 포인트, 마트 포인트, 뭐 이용 미장원 포인트, 이발소. 저도 이발소 이거 남성 전용 블루클럽에서 자르는데 10번 자르면 한 번 공짜거든요. 그 포인트가 쌓여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한 7번, 8번쯤 체크될 때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늦게 자라지, 머리 빨리 자라서 이발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 공짜가 다가오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본스치킨 쿠폰 10개 있어요. 15개면 한 마리 나와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본스치킨 사장님 바뀐 다음에 쿠폰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저랑 옆집 아주머니와 연대해가지고 본사에 항의 전화하고, 이런 상도위를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결국 쿠폰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데요, 그게.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였는데 1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5개만 더 오면 이제 뭐 공짜였는데 12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 3개 값 내고, 쿠폰 3개 값 내고 제가 한 2,000~3,000원 내고 한 마리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서민들은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역 조례든 법으로 기존의 쿠폰이나 포인트는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고 싶어요. 그 갑자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옛날 비디오샵 이용했을 때 비디오 테이프 빌리잖아요. 그때 뭐 만원, 하나 빌릴 때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근데 만원 내면 15개 빌릴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만원 받고 문 닫고 없어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프랜차이즈가 아니어서 추적을 보냈는데 이름이 영화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만원 받고. 근데 계속 우리 그런 이슈들은 지역에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가 대책을 전국의 NGO들이, 고양시 NGO들이 앞서서 하면서도 시민들 조직하고 함께 하되, 근데 그것은 너무 이제 우리에게 거창한 과제라면 고양시가 나서라.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라도 하자. 아동 청소년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거리는 버스로 다니고. 근데 그걸 어른들이 지원해 주는 걸 아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은 우리를 아껴주는 거구나. 본인이 공동체 소속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는 그래도 몇만 원의 대중교통비가 절감도 되고,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을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천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생이. 일단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를 하고 대학생은 무상교육을 해줘요. 하천에 대학이 없잖아요. 하천에 주소지를 두고 살면 어디 뭐 서울시립대를 가든 뭐 중앙대를 가든 한양대를 가든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계속 살아다오. 대신에 교육비는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까, 무슨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교육비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가치도 높잖아요. 또 지역에 대한 얼마나 애착을 가지서, 설령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 않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지역에 기부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고향 사랑 기부라고 해서 고향에 무슨
그 특산물 사주고 그러면 그것도 소득공제가 되고 이런 제도도 생겼습니다. 고양세라는 제도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 안목을 했더니 실제로 강원도 하천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교육시민단체에서도 주제가 됐어요.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는. 왜냐하면 처음에 교육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면도 있거든요. 장거리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왜 차비를 내고 다녀야 되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차비도 안 내고 오히려 출퇴근도 편한데 통학도 편한데 멀리 배정된 건 통학도 불편한데 돈까지 내야 되냐. 이제 이 문제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화천하고 화성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가 됐으면 충남 전역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금이 떨어졌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고양시장도 국민의힘당 소속으로 바뀌셨나요?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전에 시장님이 안 한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물가 대책도 되잖아요. 그럼 전북 김제하고 전남 영광은 이번에 전 시민 전 국민한테 1인당 100만 원씩을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로 고통받은 거, 그다음에 지금의 어마어마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거에 대한 지원 수당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김제 시장님이 인터뷰를 당당하게 해요. 물론 지자체가 어렵지만 뭐 좀 불효불급하게 나갔던 거라든지 또 낭비되었던 거라든지 뭐 전시성 행사라든지 또 시장 막치적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걸 다 줄여가면서 했더니 시민들이 충분히 10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지자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냐. 다 지금 아마 물어보면 10중 8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를 할 겁니다. 실제로. 물론 그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너무 이제 굉장한 불안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지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정치 이야기는 좀 빼고 우리 피부로 와닿는 생활경제, 민생경제 그냥 보통의 서민의 삶의 이야기를 해보면 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자, 지금 이 중에 혹시 이분들 중에도 자제분이 지금 유학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많이 가니까 요즘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지금 유학생 부모님들 난리 난 거 아시죠?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었던 돈이 정확히 지금 1,000만 원 들었던 집은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었던 3,000만 원 보내줘야 돼요. 환율이 1,0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전화가 저희한테 와요. 세상에. 아니 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가만히 우린 죄도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서 몇백만 원 지금 이자가 더 나왔는데 1년에.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좀 더 계산해 드릴게요. 근데 자식이 그래도 유학 가고 싶다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응원해줘. 그게 무슨 진보 중대 보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도저히 못 보내서 미안한 거지. 보냈더니 비용이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나온다. 황당하다. 못 살겠다. 살려달라. 막 안진걸 소장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작년 5월부터 이자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정확하게 2.5%가 더 올랐거든요. 기존 이자에서. 그러면 자, 저도 지금 매덕 빚이 있는데 우리 집도 난리 났어요. 지금 집에서 맨날 어디 기부하지 말라고 막 압박이 들어와요. 딸하고 엄마가. 지금 이자가 얼마가 오른지 알아? 이 정신 나간 인간아 화상아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데 뭐 아무튼 몇십만 원이 더 올랐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계산해 봤어요. 기존에 1억 대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자가 2.5% 올랐잖아요. 그러면 1년에 250만 원 이자가 더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내던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이자에서 한 달치 월급이 대략 평균 우리 노동자들이 한 달치 월급 이자로 더 나와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할까 안 할까요? 물가는 치솟았지, 유가도 기름 한 번 넣으면 옛날 5만 원이면 풀로 됐는데 지금 뭐 15만 원을 넣어도 풀이 안 되지. 경유가 더 싸다 해서 경유차 됐는데 경유가 오히려 휘발유보다 더 비싸졌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돈 안 빌린 사람이 없을 텐데 대부분 집집마다 뭐 한 4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 안팎의 빚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근데 대부분 또 고정금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80~90%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자 인상 통보지 만기 연장 안 해준다고 그러지. 심지어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오늘 또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 9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올라간 거예요. 이자율이 5%까지 된 거예요. 중소기업 대출도. 근데 이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는 주식이 잘 돼가지고 버텼어요. 많은 사람들 주식 코인인데 지금은 주가도 폭락했지 코인도 폭락했죠.
거기에 고환율이니까 다시 수입 물가가 뛰겠죠. 미국이 금리 앞으로 더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도 금리 많이 준 대로 돈은 가게 돼 있어요. 미국 시장으로 다 철수할 거죠. 투자도 빈약해지겠죠. 그럼 한국 주식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의 안전자산에 금리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죠. 한국에 투자해갖고 이익이 나와봐야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원화를 받아봐야. 그러니까 매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남북관계도 지금 불안하죠. 거의 뭐 요즘에 정말 최근에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 뭐 전쟁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최근에 더 불안할 정도로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내놨고 지하 대피령이 떨어졌잖아요. 과잉 조치인지 아닌지는 논란을 떠나가지고 살벌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김재 시장님처럼 나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고향 시민들의 총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김재 시장 공약을 했더라고요. 생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김재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김재의 자식이 8명인 부모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번에 정확히 1,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댓글에 정말 김재로 이사 가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금 힘드니까 한 푼이 아쉬우니까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서민들 청년들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 무일푼 챌린지가 유행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버틴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다 뒤지고 부엌을 다 뒤져요. 그러면 먹을 게 나오잖아요. 꼭 구석재 보면 유통기한 지난 거 좀 들어있잖아요. 막 오래된 돈가스도 들어있기도 하고 오뎅도 막 얼려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지나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해동해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상반기에만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 물품 거래.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근마켓에 60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왜 가입했을까요? 하나라도 팔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1,0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래서 당근마켓 저도 들어가 보는데 진짜 이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팔려는 사람은 1,000원 더 받겠다 그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00원 깎아달라고 1,000원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막 채팅창에서. 진짜 1억이에요. 나중에는 막 언성이 올라가더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저렴하게 내놨는데 진짜 1억이에요? 이 물건 철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 사는 사람도 배짱이더라. 그러세요. 뭐 살 사람 없을 거예요. 좀 누가 삽니까? 다 힘든데 막. 결국 그래서 500원씩 막 쇼부를 치고. 서민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일체 지원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가 지원금.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1인당 13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서민들 중심으로. 실제로 인플레 수당이라 해서. 너무 힘들지 않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독일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9유로 패스라고 해서 12,000원 정도의 를 받고 패스를 발행해서 3달간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전면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어요. 독일의 슐츠 총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를 했어요. 지금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독일 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이참에 우리 독일 국민들도 한번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으로 한번 삶을 근간을 바꿔보자. 승용차를 버려보자 한번. 우리 독일도 에너지에 너무 러시아라든지 해외 에너지에 너무 의존했는데 거기서 탈피해보자. 그래서 독일 재생에너지 엄청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삶의 구조, 독일의 경제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거대한 실험을 같이 해보자. 시작은 물가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참에 한번 해보는 거죠. 안 그래도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싼데 그래 12,000원 내고 9유로 내고 대중교통 패스를 사가지고 3달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대중교통도 꽤 괜찮네. 약속도 잘 지켜주네. 기름 안 쓰니까 나도 마음 편하네.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각성된 시민들이니까 요즘에. 제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요즘에 시민단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한국도 어딘지 아세요? 한국에서도 분야별로. 권력감시단체는 하나도 거의 안 늘어났어요. 그냥 민변참여인데 경실이 막 거의 그대로 있어요. 최근에 늘어난 단체는 다 환경단체, 에너지단체, 동물권단체, 생활협동조합단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의 삶이 이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 문제, 생활협동조합, 그 다음에 동물권 이런 데로 지평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통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대충 제가 트렌드는 알았는데 실제 이제 시민사단체 거의 주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2달 전인가
저 청경항대 제가 집회라고 했었는데 뭐 윤석열 정권의 뭐 민생 파탄 막 비판하는 집회였거든요. 거기는 한 10,000명도 안 모이셨어요. 근데 바로 인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항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는 3-4만 명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환경 이슈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나 어떤 빈곤 문제를 생각하면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둘 다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모이신 김에 고향에서 우리가 고향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국면에서 중앙정부는 지금 4월 달에 공공요금 올렸죠. 7월 달에 올렸죠. 10월 달에 올렸습니다. 내년 초에 또 올릴 겁니다. 연말엔 택시요금 또 오를 거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금리 또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 올리잖아. 한국 금리 또 올립니다. 이자도 올라갑니다. 삶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제 고향 지역의 우리 NGO나 NPO들이 다른 지역 NGO, NPO들과 연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고향시나 고향시에 정말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김제시나 전남 영광군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어렵다면 그럼 좋다.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라도 지원해달라. 나는 내가 조금 부양가 이번엔 참겠다. 나도 부담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또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과 조금 전 이슈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했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기 때문에 처음에 50%만 주자. 나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팀이 50%만 주자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 나서서 아니다 70%는 줘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이해찬 대표 이재명 지사 이런 분 다 나서서 아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문재인도 나서서 2020년 5월 달에 100% 지급한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저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논란이 있지만 모두에게 줄 거냐? 일부에게만 줄 거냐? 근데 제일 정답은 그거죠. 모두가 고생한 건 모두에게 주고 더 고생한 사람들은 조금 더 주면 되죠. 그게 보편적 차등지급입니다. 그러면 불만도 거의 없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 중산층 중심이나 빈민 중심으로 수당을 조금 더 줘도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다 지역 앞에 포인트로 해가지고 동네 마트, 자영업, 시장에서만 쓰게 하면 동네 경제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 요즘 자영업자 선생님들 만나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하십니다. 물가가 급등해서도 안 오시고 도시락 싸가고 편의점에서 다 막 삼각김밥 사 드시고 그 다음에 진짜 코로나 때는 주가랑 코인 때문에 그거 팔아갖고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주가나 코인 다 폭락이 있으니까 더더욱 소비를 줄이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로 저는 시민들이 조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고양시의 대중교통 패스를 고양시 차원에서 우리 그럼 대중교통 패스를 발행하자. 근데 사실 전철이라는 게 교통편이라는 게 광역화되어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연동해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많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이야기다 여기까지 쑥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행복한 교육 포럼 유튜브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예를 들면 중앙차원에서는 저희는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계속합니다. 시민 소비단체들 만들기도 하고 이분들이 연대돼 가지고 어쨌든 뭐라도 좀 부담을 덜어달라는 거죠. 지금 통계청 통계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식료품비. 근데 식료품비까지 지금 고물가 때문에 이 6대 부담, 7대 부담이 지금 가계를 엄청나게 지금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뭐라도 지원을 하면 당장 서민 중산층의 삶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죠. 뭐라도 해라는 겁니다.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피켓가 봤는데 이러면 최근에 카카오톡 불통 때문에 너무 힘드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톡 불통 전에 KT 불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11시에서 1시까지 작년이었던가요? 한참 장사하던 때 KT 모뎀을 잘못 꽂아가지고 전국적으로 2시간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KT가 만약에 배상을 제대로 해주고 사과도 제대로 했으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가 돈 엄청 든다. 더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당시 KT가 이렇게 사장이 인사를 했는데 배상 안 하고 넘어갔어요. 소비자들에게는 몇백 원,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몇천 원 주고 끝내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KT가 2시간 동안이나 우리가 전국을 불통을 시켰는데 우리 통신망 이용했던 자영업자들, 우리 통신망을 통해서 중강이라고 하셨던 분들, 중강이 하다 끊어지고 난리 났거든요. KT망으로 하던 분들은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화상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져. 영무도 몰라, 학생도 모르고 교수도 몰라. 그냥 줌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그건 진짜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배상해 줬어야죠. 근데 몇백 원 주고 끝낸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KT가 제대로 했으면 카카오톡이 무서워서라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윤석열 들어서서 모든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러고, 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뭐 기업을 활동을 유축시키는다,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저는 SPC 그룹도 산재 예방에 투자를 덜 했을 것이고요. 영향을 직간접 끼친 겁니다. 카카오톡도 그래, 뭐 기업에 이렇게 뭐 저 대통령부터 안전을 중시하는 관행을 벌여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셨잖아요.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기업들도 그러면 뭐 산재 예방 조치, 뭐 통신 안전 조치 이런 거 돈 쓸 일이 없는 거죠. 정부 정책 자체가 완전히 기업에게 산재 예방이나 소비자 안전보다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때가 제가 이제 요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때 피해자들 제가 조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또 피해자들이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슈가 시민 조직화의 계기가 된다. 안 하려고 해도 심지어 연락이 오시더라. 요것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제가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의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택배기사님들이 너무 계속 가로서 당하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는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기사님들 택배를 못 시키겠다, 미안해서 뭐라도 해라. 그래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 하자. 이거 하고 일단 그래 그분들이 좀 숨통이 튈 테니까 막 하루에 300~400개 나르면서 막 11시, 12시에도 오고 그러셨잖아요. 요즘에 저는 정말 한국 사회가 지금 최근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택배기사님 과로사 뉴스 못 보셨죠? 여러분들 덕으로, 우리 시민들 연대의 덕분으로 기사님들의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과로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분류부터 했거든요. 수백 개 택배를 자기 차에 싣는 과정 자체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류 노동자가 따로 있어요. 10,000명을 뽑았어요. 일자리 10,000개 늘렸습니다. 국민들의 연대로 영업이익이 충분한 택배 재벌들에게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게 강제한 겁니다. 야, 당신들 택배기사님들은 원래 택배 물건 차에 실어서 우리 집에 날라주는 계약한 사람들이지, 분류는 니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돈도 많이 벌면서 국민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수수료 조금 더 낼 테니까 제발 과로 좀 시키지 마. 그분들 벌써 몇 번째야. 20분 정도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SPC 산재 때도 지금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 캠페인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영화 이제 그 구호도 멋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긴 때 뚜레쥬르로 가시더라고요. 동네 빵집하고 심지어 뭐 편의점도 가시고, 편의점도 근데 편의점 빵도 또 SPC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뚜레쥬르 가자. 동네 빵집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SPC가 이번에 제빵 기사들하고 저 합의도 지금 했고요. 대국민 사과도 벌써 4번째 했잖아요. 굉장히 비판 여전히 받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게. 제발 정치는 정치인대로, 기업은 기업인대로, 종교는 종교인대로, 또 학자는 학자대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다하자. 제발 양심을 다하자. 이 공동체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의 안전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인간 존재의 존엄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SPC 그룹 예전에 초기에 불매운동을 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한 위력을 하더라고요. 주가도 떨어져요. 이제 투자자들도 그런 데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식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조금 과한 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가맹점주들은 또 중소상공인들이니까 피 묻은 빵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섬찟하잖아요. 먹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싫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나서라고 이제 또 우리가 압박을 했죠. 국민연금이 SPC 그룹의 5~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주주예요, 대주주,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SPC 오너나 그 회사 측 행포 좀 못하게 나서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운동의 수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 뭐 모여서 집회하는 거였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는 게. 근데 꼭 집회를, 지금 이제 오프라인 집회 안 해도 돼요. 온라인 집회도 가능하고요. 요즘 뭐 저희들도 코로나 한참 때 검찰개혁 집회했는데 열 몇 번을 온라인으로 집회했습니다. 그때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이 오프라인 집회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국하고 실랑이 있었거든요. 저는 민주노총이 집회하는 건 권리니까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민주노총 집행부들한테 그런 권유는 드렸어요. 근데 온라인 집회 가지고 노동자 한 10만 명 모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도 덜 불안하고 오히려 지지 보내주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죠. 이런 권유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집회했다고 해서 뭐 처벌받고 이런 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조금 우리가 수단을 조금 더 현대화하고 국민적 상식에 맞추면 그 내용적 정당함에다 더 더해지잖아요. 방법에 대한 지식까지 더해지니까. 근데 아무튼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을 만들어서 늦어도 괜찮아. 택배 없는 날 만듭시다. 그래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택배 없는 날. 처음으로 올해가 세 번째. 택배기사님들이 수십 년 기사하는 분들이 여름휴가를 참가한 거예요. 3년 전에. 참으로. 근데 기사님들이 또 기자회견 해갖고 국민 여러분 고맙다 너무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훈훈하고 감동이고 막. 그러면서 지금 택배기사님들 과로사. 근데 이것도 택배기사님들의 과로사 가슴 아픈 분들 연락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 제가 실제 간사예요. 이것도 무슨 사무실도 없어요. 꼭 사무실 있고 막 상근자 있어야만 모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텔레그램 방에 한 140명 있어요. 거기서 활동해요, 그냥 쟤들끼리. 비용도 안 들어요, 거의. 근데 뭐 조금 비용 들 일이 있으면 뭐 택배 노조가 조금 협찬하기도 하고 저희도 조금 내기도 하고. 그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달력도 만들었어요. 중고생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꼭 사무실을 갖추고 무슨 대표단을 만들고 상근자를 만들고 그런 이슈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안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직화 사례고요. 뭐 이것도 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시민들이. NGO예요. 새로 생긴 NGO예요. 여기에 지금 이 카톡방에 53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끼리 막 모금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막 촛불 집회를 나오고 기후위기에 행동해야 된다로 막 글을 올리고 그래요. 저랑 상관없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나 같은 길거리 적폐 세력을 위해서 무슨 함께하는 사람들 만드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35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길거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온건한 진보로 중도 개혁 성향으로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왜 나랑 함께하는 사람 만드냐. 저 진짜 반대했어요. 지금도 해체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별별 모임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17명의 청년들에게 5,100만 원의 장학금 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6명, 내년 설날에 또 6명, 1,800만 원씩, 300만 원씩. 근데 이 장학금 또 누구에게 주냐? 꿈수저 청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흑수저, 무수저처럼 흑수저, 무수저인데 꿈은 많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꿈수저. 은수저, 금수저는 아니죠. 흑수저, 무수저인데 꿈은 많아. 그래서 꿈수저다. 그분들에게 이제 300만 원 드리는데 엄청 도움이 돼. 근데 진짜 청년들이 어려운가 봐요.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자제들이 장학금 받으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막 부자들이 받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잖아. 어쩔 때는. 이 드림스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학금이 다 거기 정보가 등록돼 있어요. 그거 꼭 부모님들 메모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한 푼의 장학금이라도 다급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실제로 각종 장학금 정보가 올라가 있고 장학생 모집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믿자 본전이니까. 물론 조금 까다롭게 자격 요건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꿈수청년 장학금은 전혀 증빙 서류가 없어요. 본인이 왜 꿈수저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걸 써서 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리잖아요. 꿈수저 장학금 모은다. 10만 명이 넘게 조회해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거기서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서류를 내는 분은 300만 원, 아주 큰 돈은 아니잖아요.
죄송하게도 제가 돈 더 많이 벌면 앞으로 더 내려고 하는데 실제 서류까지 써서 신청하신 분이 한 번 6명 모을 때마다 1000명이 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6명을 선발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또 뭐라고 선발까지 하며 근데 그 정도로 장학금이 다급한 분들이 많다. 꿈수가 많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말에 청년들이 한 정책도 써놓게 제가 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선 때 대선 후보들 캠프에도 전달됐어요. 참조하시라고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제가 이제 고향 지역의 현안 자체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 현안으로 시민참여나 지역 조직화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슬라이드 수십 장 갖고 왔는데 지금 첫 장에서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근데 모든 이슈가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간 일주일 365일 모든 삶이 다 시민 참여 이슈, 시민 조직화 이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살고 있는데 강동구 상일동과 하남시하고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진짜 가깝거든요. 술 한잔 먹고 좌석버스 타면 잠들어가지고 하남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근데 돈 아끼려고 좌석버스 탔잖아요. 근데 택시 타면 몇만 원에 나오는 거예요. 차마 택시 타서 걸어오는데 하남시하고 상일동 사이에 인도가 없어요. 목숨 걸고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남 시민들과 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목숨 걸고 걷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도로를 만들자. 이건 그런 모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고향 어딘가도 지금 최근에 가끔 올라오잖아요. SNS에 어떤 초등학교 그 시골인데 거기도 다리에 인도가 없어요. 막 차량하고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요. 그거 어른들이 그거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육교가 있으면 사실 육교가 있는 데는요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통계적으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육교가 불편한 분들이 육교 밑으로 걸어가거든요. 육교가 있는 것은 원래 양쪽 연결해야 될 실효성이 높은 곳이 육교가 있어요. 타면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이, 어르신들, 휠체어 장애인들. 그래서 육교를 없애면요 교통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보행자 사고가요. 근데 그러면 장애인 이동권만 보장되나요? 유아차 끄는 분들, 어르신들 육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육교 없어지면 시야도 개선돼서 상권도 살아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에 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저기 한 8시 15분에서 20분에 자, 이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고향 우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이나 뭐 고향 시민회나 또는 뭐 고향에 뜻 있는 정치세력들도 연대하고 고향 유튜브들도 연대해서 시가 협찬도 하고 그럼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제가 희망제 잡수 있을 때 시민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자는 캠페인 했는데 그때 정말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명절 고북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자. 명절에 고속도로 완전 저속도로보다 못하는데 명절 고속도로는 불법 고속도로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유료 도로법에 보면요 고속도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최하속도가 있고 과태료도 되게 있어요. 잘못하면요 천천히 가는 차 불법이에요. 근데 명절에는 우리 시속 10으로 다니잖아요. 전원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통행료는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 통행료는 고속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없앴습니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됩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새벽같이 일나가는 분들 누구죠? 다 노동자 서민들. 그다음에 공부하러 나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분들 좀 비용도 절감시켜주고 응원도 하자는 의미. 근데 6시 반이 너무 일러요. 원래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7시부터 8시 사이가 정말 우리 경기도 아직도 버스 진짜 지옥이잖아요. 타기도 줄 서고 지하철도 진짜 힘들고 어제는 지하철 탈선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1호선 중심으로. 근데 분산 효과도 노렸거든요. 근데 6시 반은 분산 효과가 많지 않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20% 할인하려고 내가 6시 반까지 그럼 6시 반에 나가려면 6시엔 최소 5시 반이나 6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는 안 해요. 아침잠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랬는데 7시로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어떻게 하냐 7시로 안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7시면 나도 해볼 만하다. 한 6시 반 전쯤에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얼른 씻고 6시 한 55분 전에 딱 지하철에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럼 20% 할인되면 한 달에 몇만 원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몇만 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시민들이 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잡상의 명칭도 잡상이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저희가 서울시에 그냥 같이 그 지하철 잡상이를 장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엄마 아빠를 아이들도 있는데 잡상이는 몰아세우지는 말자. 저 사람들이 현대판 모부상 아니냐. 그래서 이동상이라는 용어를 바꾸자 해서 서울시조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규 용어예요. 이동상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하철 행상들을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그분들 원칙 있는 거 아시죠? 마이크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분들의 원칙 한 칸에 2명이 중복해서 홍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절대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 시끄러울까 봐. 근데 아무튼 요것도 그래서 이동상이라는 조례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진짜 이거 같은 경우도 진짜 저 칭찬받아야 돼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할 때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기억나시죠? 돈 딱 찾고 나면 수수료 1,300원 부과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1,300원이. 저는 후배들한테 10만 원 술 사준 건 안 아까운데 그 1,200원 때문에 운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희망제작소 있을 때 캐나다 현금 인출기를 보니까 캐나다 현금 인출기 이렇게 돼요. 미리 수수료가 얼마 1달러가 나왔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론 yes or no를 선택해 놨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은행연합회랑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금은 수수료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편의점에서 돈 찾으면 30만 원밖에 못 찾게 해놨어요. 나쁜 놈들이. 후배들 한 3명이 와서 너무 사랑하는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명이니까 10만 원씩 좀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후배들 주는 10만 원은 안 아까운데 편의점에서 30만 원씩 2번 찾아야 되잖아요. 1,300원씩 나는 그 2006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오늘 편의점도 아니 세상에 왜 30만 원밖에 못 찾게 해놔요. 수수료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너무 얍삽하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더 합리적.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준 저는 고향에서도 시민들 제안으로 우리 고양시를 바꿔보자면 아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시민 참여 활성화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제안이 채택이 됐다. 그럼 그 제안과 함께하는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시장님도 찾아가고 고양시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칭찬 하나 해야겠네요. 제가 우리 여긴 덕양구가 아니죠. 일산구죠. 덕양구에 한준호 국회의원 있잖아요. MBC 아나운서 출신. 제가 이제 요거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매주 화요일날 출연합니다. 최일구 앵커가 옛날 MBC 아나운서 했던 아주 재밌는 코믹하면 그분이 하는 2시 때 4시 프로그램 출연하는데 자영업자 응원하는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저 손님원도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홍보도 해드리고. 근데 우리 덕양구에 이수경 한식 뷔페라는 유명한 뷔페가 있어요.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그분 이제 사연 연결했어요. 뭐 한식 뷔페 잘 때냐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데 그분이 막판에 세상에 공사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사니까 도시락을 된 거예요. 인부들 우리 노동자들 5천만 원 가까이 못 받았다 사연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막 시청자들도 아니 아직도 돈 안 준 놈들이 있냐 누구냐 어디냐 막 앉은 거를 뭐 하고 있냐 막 방송에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반드시 받아드리겠다 어떻게든 하고 보니까 덕양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전화 드렸더니 제 국회의원 누구냐 한준호 의원이래요. 한준호 의원이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의원님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셔널 국정 아젠다도 있겠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요즘 외상도 안 하는 나라인데 외상도 없어진 나라인데 단골도 외상을 안 해주는데 잘 서로 5천만 원의 몸이 그래갖고 한준호 씨 나서서 보니까 공사 해필이면 일산 덕양교육지원청에 발주한 공사했어요. 학교 공사했어요. 더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급공사니까 바로 전환 다음날 2,800만 원 입금되고 2,100만 원도 11월 달에 하기로 해서 받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고향에 우리 비정규 비영리 단체들 모여서
고향 시민들 억울한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동네 차원에서 해결될 만한 게 있다니까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나서면 도의원 나서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슈를 접수했더니 이게 고향시 차원에서 안 돼. 그럼 이런 민생경제우수관한테 연결을 하고 저희랑도 같이 하고 뭐 방송에 제보도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같이 탄원드릴 수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은 정말 기댈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지방정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가버넌스가 막 깨지기도 하고 뭐 시민들이 제안하는 걸 심지어 뭐 소홀히 여기도 하고 막 이런 편향이 있잖아요. 결국 시민들의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와 시민 조직 활성화. 결국 시민의 힘이 커지면 제 아무리 보수적이거나 또는 국민들을 평소 우습게 하는 정치 세력이라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도 또 뜻 있는 연대 세력이 있고 방송에까지 나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아무튼 제가 이제 고향 지역 현안 자체를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고양시만 해도 예산도 지금 최창희 대표님 고양시 예산도 지금 1조 넘죠. 예. 서울 강동구가 50만인데 그 예산이 2조가 넘는 그러니까 고향은 아마 2조도 넘을 걸요.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시민 참여 예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3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분석해서 시민들 같이 예산 공부도 하면서 이걸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 답답한 지금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국면을 어떻게 아니면 저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라도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나 요구권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든 카드든 다 대법원표 다 적용이 되거든요, 법에서. 근데 그걸 몰라서 행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고향시가 나서든 고향시회가 나서든 아니면 고향의 정당들 아니면 심지어 고향 시민들이 나서서 그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분들은 금리나 요건이 있으니까 꼭 은행에 돈 빌린 곳에 문의해 보십시오. 신청해 보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면 온라인 신청 됩니다. 이런 정보로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대출 나왔습니다. 세희망 기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지금 고금리 쓰신 분들, 변동금리 쓰신 분들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들 엄청 있잖아요. 몰라서 못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 통신비 감면해 주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제안했죠. 어르신들이 통신비가 아까워서 자식들하고도 통화를 안 하려고 그런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것도 20만 원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산이라든지 뭐 소득 따져갖고 나머지만 주잖아요. 그러면 통신비라도 좀 아껴드리자. 그래서 신청만 하면 12,100원이 바로 감면이 됩니다. 내일 당장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근데 통신재벌 3사가 장난을 쳐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감면이 되게 해놨어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감면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법 개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몰라고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소확행위원회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예전에요. 작지만 확실행복위원회. 거기서 일부 지자체랑 조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강주 광산구, 충남 논산시. 그래갖고 어떻게 한지아요? 그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기초연금한 어르신 정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 전화를 해드려요. 12,100원 감면 받고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게 뭐요?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했더니 전화해갖고 알려줬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당장 부부가 딱 신청하니까 24,200원이 저갑니다.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24,000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정치, 할 수 있는 시민운동, 할 수 있는 시민모임 저는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다종다양한 좋은 활동, 공익활동이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좋은 활동, 그냥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엄청 많을 거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SNS로도 얼마든지 사람들 모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준비한 거 많은데 아무튼 이 정도 일단 말씀 마치고 또 토론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고향시민 여러분, 오늘 현장에 참석해서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앞선 일정 때문에 조금 늦으셨는데 대신 한치도 쉴 틈 없이 기관포로 기관총을 쏘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55분 정도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는요, 한 30분, 25분 정도 시간이 허락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동석해서 몇 가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도 같이 좀 받고 또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